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더 큰 20, 30대 이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윤석열입니다. 오늘은 제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일임에도 이렇게 큰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저는 우리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여기에 두려고 합니다. 먼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원활한 거래와 주거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가 확충되고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면서 교통망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살고 싶은 주거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습니다. 특히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전월세 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개인과 기업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 임대주택 사업도 정상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충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 지원에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를 확대함과 아울러 급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주거비용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게는 공공분양주택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과 같은 자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으로는 담보 인정 비율 인상과 저리 융자 등의 금융 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 주택 공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4년여 동안 집값과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이 없고 분양받기 힘든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여 인구 절벽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 경제에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건설 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시중 가격보다도 낮은 건설 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 호, 5년 내 30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 교통망 역세권의 고밀 복합 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 원가로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 GTX와 연계된 광역 고속 철도망을 구축하여 3, 40분 이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여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은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더 큰 20, 30대 청년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 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되 매매 차익 중 70%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하여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판매한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 주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첫집 주택은 우선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공 분양 주택을 확보하고 또 역세권 인근에 있는 저활용 국공유지인 차량 정비창, 유수지, 공용 차고지 등을 복합 개발해 공공 분양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임기 5년 내에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역세권 민간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 체납을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 등 대도시에 저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기존 기능을 지화하거나 상부 데크화를 하여 입체 복합개발 방식으로 생애 첫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50 내지 70%의 가격에 토지 임대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분양가는 청년 원가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의 20%를 먼저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 수 있도록 매년 4만 호, 5년 내 20만 호를 공공재원 투입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의 첫 공약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주신 많은 말씀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최종화는 아닙니다. 더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께서 보시고 좋은 대안을 더 알려주시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준비한 공약은 그대로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더 좋은 해법을 받아들이고 꾸준함과 비판에 대해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은 이 아파트 형태입니다. 아파트 형태고 2인, 3인 또 필요하면 원룸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유형은 다양화할 것이고 평수는 실평수 한 18평에서 24평 정도 그러니까 한 65제곱미터에서 한 85제곱미터 정도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이제 지어지는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분양 아파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을 200% 상향하면 그 200% 중에 50%인 100%에 대해서 이런 공공 분양 역세권 그 찻집 주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또 그 외에 도심 지역에는 지금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면은 또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또 좀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고 유수지가 한 50여 군데 이게 이제 코엑스몰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10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공용 주차장 부지가 한 30곳이 조금 넘는데 그게 코엑스몰 부지의 한 24배 정도가 지금 요 서울시 안에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입체 복합 입체 개발 형태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LTV요. LTV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청년이나 또는 그 무주택자의 생애 첫 집인 경우에 저희가 금융 지원을 좀 해서 그 80%까지 올리는 거고 시장에서는 한 40에서 60 이렇게 형성이 돼 가고 있는데 그거는 민간 분야니까 정부에서 특별히 관여할 필요는 당장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우리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택 시장이 거기에 참여하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기능을 복원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미래 세대나 또 지금 현재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지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거를 원가에 건설 원가에 공급하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5년 이상 거주하고 팔 때 이 정부가 70% 가격으로 또 사주면 그 다음 2차 그 입주자가 또 그 가격에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시세보다는 싼 거라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또 그 자산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그런 점들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에서 환매하는 그 가격도 그 비율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딱 해놔야 나중에 불필요한 그 분쟁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 막 그런 그 점까지 이 정책을 디자인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 그 가을에 임대차 3법이 그 임대 전세 시장의 혼란을 아주 극대화시킨 것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면 폐지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게 맞다 하는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또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임대 기간이 2년에서 이제 4년으로 늘었는데 이 부분도 뭐 계약을 체결한 분들의 그 당사자의 기득권을 또 보호를 하면서 이 4년을 또 앞으로도 유지를 할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거기에 따른 그 좀 혜택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2년으로 돌아가되 그 시장의 혼란을 좀 줄이면서 임대 가격이 상승되지 않도록 협조하는 분들에게는 상응하는 뭐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좀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일단 뭐 한 2~30만 호를 건설을 하는데 거기에 응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그거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서 그거는 아주 꼼꼼하게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설명드리는 거는 좀 여러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서울 같은 대도시 말고 이런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거는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에 건설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규제도 풀고 용적률도 올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철에 의한 광역 그 철도 그리고 GTX 같은 이런 그 고속 철도망들을 좀 촘촘히 따라서 그 새로운 택지들이 거주하는 곳과 직장과의 거리를 시간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택지를 좀 많이 확보해서 국민들께 값싼 양질의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하는 것이 저희 뭐 5년 안에 다 되겠습니까만은 그런 기반을 아주 튼튼하게 닦아 놓는 것이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그 주택 공급은 그 일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위 준시장형 공기업인 LH나 SH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뭐 소관부서인 국토건설부가 확실하게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걸 추진한다 그러면 그 정부의 그 지휘 감독을 받는 그 LH 같은 공기업이 또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SH가 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이 소위 준시장형 이 공기업들을 어떻게 이 주택 공급에 아주 효과적인 기관으로 조직 개편할 것인가는 오늘 여기서는 좀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주택청이라는 아예 국가 기관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막 그것까지 포함시킬 경우에는 지금은 한시 앞이 무주택자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빨리 주거를 공급하는 게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중장기 과제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뭐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